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4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경제 수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랑 경제 수탈로 두 개 나눠서 배울 건데, 황국 신민화 정책은 뭐냐면 일제가 경제 수탈을 할 때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황국 신민화 정책인데, 그 이론적인 그 일본 놈들이 내세운 이론이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했냐면 황국신민서사암송에서부터 신사참배 창시개명, 얘네들을 한 세트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어와 어떤 교육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부터 요 세 개, 한국어 사용금지, 신문폐간, 국민학교령, 그 다음에 요 독립운동가를 대한 탄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법 예방 구금령. 그리고 경제수탈은, 자, 오늘 요 중일전쟁이 몇 년도인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중일전쟁 전후로 해서 중일전쟁 전에는 요 군수산업, 병참기지화를 하는 거예요. 병참기지화를 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뭐 남면 북양정책, 군수산업 육성 이렇게 하고, 중일전쟁이 터진 다음부터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물적으로 수탈해 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인적 자원도 수탈해 갑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내용을 배울 건데, 내용이 되게 쉬워요. 뭐 그렇게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크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참기지로서 이 조선을 이용해서 물건 어떻게 막 뜯어가는구나, 그냥 그 이미지만 하나 가지면은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기 있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다고요? 1930년대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 보세요. 좀 크게 볼게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문화통치 기간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민족 말살 통치와 경제 수탈이니까 만주사변 이후에 광복까지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을 오늘 배울 건데, 오늘 이 포인트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언제 일어났던 겁니까? 1930년대 이후에 일어났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방금 전에 봤던 뭐 국민학교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징용, 이런 내용들과 우리가 문화통치나 무단통치에서 그게 나왔던 토지조사령, 아니면은 무슨 뭐 치안유지법, 얘네들 서로 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에 일어났어? 그걸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아셨죠? 그러니까 언제, 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3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 요걸 기억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기본서 225페이지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민족 말살 통치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자, 연도는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1929년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됐죠. 이 대공황이란 게 뭐냐면 그냥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 뭐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냐면 공급 과잉. 전 세계가 너무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공급 과잉 때문에 생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각 나라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네들이 쌓아놓고 있는 물건들을 팔아치울 식민지가 필요한 겁니다. 식민지가. 그래서 그 식민지를 어떻게 이제 일본이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를 필요로 하니까 얘네들이 침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침략 전쟁을 하면서 이걸 미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대동아 공영론이라는 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동아 공영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시아, 동아시아가 서로 뭉쳐야 돼. 대동아시아가 서로 뭉쳐. 왜? 서양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아가 뭉쳐야 된다. 그겁니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그냥 일본의 식민지가 되라, 이 얘기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라는 얘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대동아 공영론입니다. 그러면서 일제자 밑줄 보세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차례로 일으키는데,
요 만주사변은 만주로 쳐들어가고 중일 전쟁은 일본 놈들이 이제 중국 본토로 쳐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도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요거를 차례로 하는데 제가 연도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 몇 년도인지는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중일전쟁이 몇 년도인지는 꼭 외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중일전쟁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어떻게 병참기지화하는 거예요. 병참기지화. 이 병참기지화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생산 공장 및 창고, 보급 창고, 모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류를 대는 그런 공장이라고 그냥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병참기지화. 그 다음에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는데 보세요. 전시동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물건들을 다 뜯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인을 황국신민, 즉 여기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과 조선은 하나야. 너희들은 일본인이랑 같아. 너희 조선인이 일본인이랑 같은 거니까 같은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내놔 이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국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요겁니다.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을 병참기지화해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도 이후에 조선 통치의 목적, 그 방법은 크게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황국신민화 정책을 보자고. 황국신민화 정책. 첫 번째, 목적, 한국인을 일왕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일본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바치는데 거부감을 없애는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내선 일체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선은 조선이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 하나기 뭐가 하나야? 아무튼 하나래요. 그 다음에 일선 동조로는 뭐냐면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동조론.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조상이 같다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부감을 없어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니까 뭐 돈도 내놓고 그 다음에 좀 나가서 전쟁도 해라. 전투에 참여도 해라. 막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황국신민화 정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내선일체 일선 동조론 알아둬야 돼요. 요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3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는 하나로 묶어서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로 묶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 자, 황국신민서사암송. 황국신민서사암송 밑줄, 신사참배 밑줄, 창시개명 밑줄. 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자, 이거는 황국신민을 됐다는 걸 외우는 건데, 보세요.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인 황국신민 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한 거야.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게 있었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그때는 국민학교. 그래가지고 그냥 외우게 하잖아요. 그럼 외워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이 무고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뭐 딱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외우라 그러면 그냥 외워지거든요. 아니면 군대에서 여러분들 그 복무신조 있죠. 복무신조. 복무신조도 그냥 외우는 거야. 맞을까 봐. 그냥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게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자, 이 황국신민서사 암송. 그 다음에 신사참배. 자, 이제 봐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이 1937년 중일전쟁 다 이후로 보시면 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정책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사참배는, 자, 요거는 뭐냐면 일본 놈들의
또는 일본 놈들의 뭐 위대한 조상들, 걔네한테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창씨 계명은 이름 그대로 나와 있죠.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김갑돌이다. 그러면 이거를 뭐 나카무라 우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그래서 만약에 신사참배를 안 하거나 일본 놈들 그 조상한테 절을 안 하거나 이름을 일본식으로 안 바뀌죠. 안 바꾸고 그러면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를 못 다니게 한다던가 학교에 다니는 애가 삐딱하게 이름도 안 바꾸고 막 그 일본 조상한테 절도 그러니까 일본 신한테 절도 안 하는 신사참배도 안 해. 그러면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해가지고 어떻게 그 아버지를 직장에서 자른다든지 뭐 그런 불이익을 줬습니다. 억지로 하게끔 한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는 성격이 비슷하죠. 그죠? 여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사용 금지를 보자. 한국어 사용 금지. 우리 한국어는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조선어를 수의 과목, 선택 과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 하지만 사실상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4차 교육령에서는 아예 조선어와 조선사 교육을 그냥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폐지를 해버렸어. 그럼 우리가 1차, 2차도 있겠네요. 1차는 뭐예요? 1차는 우리가 기억나시죠? 1차는 1910년대에서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그 다음에 소학교가 좀 이따 보니까 국민학교로 될 건데, 그 보통학교의 교육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2차 교육년에서는 6년으로 다시 늘렸잖아요. 문화통치 기간에. 그리고 대학도 설립하게 해주겠다. 뭐 그래놓고 지리들이 경성 제국대학 만들었고, 3차가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3차는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해놓고 사실상 폐지하고, 그 다음에 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어하고 아예 조선 역사도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요거. 그 다음에 신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의 한글 신문을 폐간한 거야. 한국어를 금지했으니까 한글로 만든 신문을 폐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령은 소학교, 우리가 보통학교라고 하죠.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그 다음에 소학교를 이게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한국신민의 학교를 의미하는 국민학교로 변경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잘 나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잘 나오는데 특히 요 놈도 잘 나와요. 요 놈이 왜 국민학교령이 나오냐면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자, 그래도 이 국민학교령 이것도 아셔야 돼.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자, 정리해보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한국신민화 정책에 일본 놈들이 내세운 이론은 뭐예요?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 외워지죠? 외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 이거 30년대에 일본 놈들이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라는 걸 주장하는 이론이네. 그냥 딱 이거 알면 돼.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씩 묶어서 한국신민 서사함수 뭔가 외우게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일왕한테 충성을 다하자. 그러니까 일왕이 천황이라 그러죠. 그 일본 놈들은. 그죠? 그러니까 천황한테 충성을 다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신사참배, 창씨 계명. 일본의 신한테 절하는 거고, 요거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일본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나 교육에 관련된 거 3가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한국어 사용 금지. 3차, 4차에서 점점 강도가 세졌죠. 강도가 세졌어. 자, 그 다음에 신문. 한글, 조선 동아일보와 같은 그런 한글 신문까지 폐간해. 왜? 한국어를 사용 금지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학교령은 학교 이름을 한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로 변경했습니다. 요게 요즘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요렇게 3개씩 묶어서 보자.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포인트에서 봤죠. 자, 한국신민화 정책의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은 일본 놈들이 내세웠던 이론이고요.
황국신민서사암송 신사참배 창시개명을 한 묶음으로,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하고 관련돼 있는 거, 교육이나 한국어하고 관련돼 있는 거 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조선 사상범이니까 뭐 독립운동가를 일본 놈들은 이렇게 불렀겠죠. 얘네들 이 독립운동가를 보호 관찰 계속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예방 구금은 재판 없이도 그냥 가둔다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가둔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226페이지 보시면, 자, 법 이름 알아야 됩니다. 조선 사상범은 앞에 동일하게 붙으니까 뒤에 이름을 중점적으로 해요. 보호관찰령. 자, 밑줄. 치안유지법 나왔네. 치안유지법 우리 1920년대 치안유지법. 원래 목적은 사회주의자들을 잡는다고 하지만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바로 그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관찰력인지. 보호관찰력. 계속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예방구금령은 뭐 없이, 재판 없이 예방 차원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가둬둘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두 개 알아두셔야 돼요. 다 언제다? 1930년대 이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치안유지법 봐봐요. 요거는 20년대니까 요 법안 세 개를 섞어가지고 어느 시대인지 헷갈리라고 막 내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전의 경제, 자, 그러니까 요 봐봐요. 지금 챕터가 2하고 3인데 2, 3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중일전쟁. 중일전쟁 1937년 이후와 이전인데, 이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봐봐요. 이 중일전쟁 이전에는 막 이제 그 조선을 제대로 뜯어가려고 군수산업을 육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을 하는데, 남쪽은 따뜻하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남한이고, 북쪽은 지금으로 치면 북한이겠죠. 면화를 생산해서 면직물의 원료인 면화를 얻어요. 면직물은 뭐냐면 식물들한테 식물 재료를 원료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양을 키워서 모직물 원료를 양모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직물은 동물의 털 갖고 뭘 만드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조선에서 생산된 면화 양모를 수탈해서 일본 제조 원료로 삼고요. 그 다음에 군수 산업을 육성해서 제대로 뜯어가려고, 제대로 수탈하려고 그런 거죠. 요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중일전쟁 이후의 경제 수탈. 자, 중일전쟁이 터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뜯어가는 거죠. 계속 이 이후로 태평양 전쟁으로 중일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법 이름 알아둬야 돼.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별표. 국가총동원법. 자,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전쟁에 필요한 인력, 자원, 물자를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총동원법. 국가를 총동원하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뜯어가겠다. 이거죠. 자, 다 우리에게 바쳐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본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법 이름 잘 알아두셔야 돼. 요거 국가총동원법. 이름도 진짜 살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되게 쉽습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1920년대에 산미 증상 계획이 재개됩니다. 1920년대에 30년대 중반까지 갔었던 요 산미 증식 계획이 잠깐 중단됐다 그랬죠. 그 일본의 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근데 다시 재개가 됐어요. 1940년에. 20년대 쌀 뜯어가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뺏어갔어. 1920년대는 가장 중요한 게 쌀을 뺏어가고요. 1930년대 이후에는 닥치는 대로 막 뺏어갑니다. 전쟁 때문에. 자, 그래서 일제는 군량 확보를 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하고요. 그 다음에 공출제 실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공출제. 요거 별표. 요거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물자나 식량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거를 공출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미국 공출제. 자, 이게 이제 39년에 대흉작 때문에 식량 사정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공출을 실시합니다. 미국 공출제 하면 이게 30년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 일어났다. 1940년. 뭐
연도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아무튼 중일전쟁 이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속류 해소령. 요것도. 근데 이거는 이름은 뭐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미국 공출제는 이름까지 알고 요거는 알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전쟁 물자가 부족하니까 녹그릇, 수저 뭐 이런 거 가지고 총알이나 뭐 그런 거 만들려고 이런 거를 금속류를 다 뺏어갑니다. 녹그릇까지, 숟가락까지, 이놈들. 숟가락, 젓가락까지 뺏어가는 독한 놈들이에요. 근데 뭐 금속류뿐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뜯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서, 이따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면 알겠죠. 무슨 기름 뭐 아무튼 닥치는 대로 다 뺏어갑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30년대는 일본 놈들이 뭐든 뺏어갔다 그러면 그게 답이야. 다 수탈해 갔어요. 그 다음에 식량은 배급제를 해요. 그래서 군량 마련을 위해서 식량 소비를 규제하려고 어떻게 식량을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처참하죠. 그죠? 다 뺏기고 식량은 배급해서 먹고.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인적 수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포인트에서 본 게 지금 우리 요 중일전쟁 전 요 군수 산업을 육성했다는 거, 요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산미 증식 계획부터 식량 배급제까지 지금 물적 수탈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나머지 배울 내용은 인적 자원, 사람을 이제 억지로 데려다가 전쟁을 시킨다던가 전쟁에 동원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인적 수탈 227페이지. 처음에는 지원병제를 실시해요. 지원병. 그래가지고 육군 특별 지원병제라고 해가지고, 자, 한국 청년들이 청년등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도 지원병제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까지 전쟁에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1944년이면 거의 끝물이죠. 징병제, 억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가는 겁니다. 강제로 징집한 게 징병제예요. 억지로. 처음에는 모양은 지원병제로 했다가 나중에 징병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노동력도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력 강제 징용. 그래서 밑줄 국민징용령을 제정해서 공사, 광산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악마 같은 놈들이에요. 여성의 노동자. 자, 이거 법 이름을 알아야 돼. 법 이름. 여러분들 국민징용령, 여자 정신근로령을 제정해서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합니다. 자, 밑줄. 자, 아직까지 지금 여기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자, 아무튼지간에 뭐 할 말은 많지만, 자, 볼게요. 군수 공장 등지에서 혹사당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과 동남아 침략 전선으로 끌려서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 이름을 알아야 돼요. 법 이름. 그래서 요 사실도 아직 해결이 안, 너무 가슴 아프죠. 그죠? 자, 요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고, 법 이름 봐봐요. 요거 육군 특별 지원병제. 이 지원병, 처음에는 지원병을 했다가 나중에는 징병제를 아예 실시해버려. 거의 전쟁 끝물에. 그리고 또 징용령까지 내렸어. 그러면 이제 징병한다, 징용이다, 이런 말 나오면 지금 언제예요? 그렇죠. 이제 30년 이후에, 30년 이후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핵심 53에서 우리가 문제 푼 것 중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징용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20년대가 아니어가지고 답을 푼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동 운동하고 관련된 문제였는데, 자, 아무튼, 자, 요렇게 여기까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 받고, 물적 수탈 받고, 인적 수탈 봤어요. 자, 그럼 포인트, 다시 한번 보자고요. 포인트. 말씀드렸지만, 황국 신민화 정책과 경제 수탈 두 개로 나눠서 배웠는데, 황국 신민화 정책 왜요? 그렇죠. 수탈을 하기 위해서 거부감을 없애려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하나고 조상도 같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었죠.
그리고 한국 신민 서사암송 일왕에게 충성하겠다는 내용. 신사참배, 일본의 조상들한테 절하는 거,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 이런 걸 강요했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사용 금지, 3차, 4차 교육령으로 금지를 했죠. 역사까지 금지했습니다. 4차에서는. 그 다음에 신문을 폐간했어요. 한글 신문 등을 다 폐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한국 신민의 학교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계속 감시하는 보호관찰령, 미리 재판 없이 가둬도 예방 구금령. 요게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이고, 경제 수탈은 중일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군수 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 전쟁 이후에는 국가 총동원령을 제정해서 일단 얘네들은 쌀 뜯어가야 돼.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했다. 그 다음에 미국 공출제, 이것도 쌀 뜯어가고 금속류 회수령.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아무튼 얘네들이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배급제로 실시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청년, 학생 순으로 지원병을 받다가 나중에 강제로 끌고 가죠. 그 다음에 국민 징용 억지로 요것도 탄광이나 뭐 그런 데서 일을 시키고, 여자 정신 근로령. 여자들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는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이놈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포인트로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일본 놈들이 저지른 이 수많은 이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났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 일어났다는 거,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